네. 오래 기다려주셨습니다. 고교영의 정치비상구 2부 순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처럼 말이죠. 정책 정보가 전무한 선거는 처음이에요. 언론이건 어디든 간에 모두 이제 묻고 따지지 않고 싸우는 소식만 많이 들리는데 그래도 4.10 총선 때 뭔 알고 좀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치비상구가 정치 유튜브 업계 중에 처음으로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각 당의 총선 정책 공약을 토파보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길잡이가 돼줄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누구를 부를까 굉장히 고민했는데 그냥 가용 자원 중에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을 좀 쓰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지금 세상의 모든 기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동료 기자죠. 이재덕 기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경향신문에서 경제부 산업부 담당하는 이재덕입니다. 네, 이 기자님 이렇게 정치비상구에 처음 출연하시는데 네. 자기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총선 공약 길잡이로 나선 제 소개를 좀 하자면은요. 지금 뭐 산업부 기자로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뭐 고품격 정치 유튜버 채널로 지금 뭐 정치 유튜브에 새바람을 또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 경향TV에 정치비상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저희 채널에서 쭉쭉쭉 아래로 스크롤 네, 해보시면 마이크 조금만 뒤로 가라고. 죄송합니다. 스크롤 쭉쭉 내려보시면 저기 아래에 이제 막 시작한 채널, 경제 네. 채널, 세상의 모든 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거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의 모든 기업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간단히 또 소개해 주세요. 네. 이게 저희 프로는요. 이슈가 되는 기업 하나를 콕 집어요. 그래서 그 기업을 이야기를 하면서 업계 흐름, 세상의 흐름,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보자는 취지의 프로그램입니다. 네. 일단 뭐 이 자리에서 정말 대놓고 저희 광고해서 너무 기쁘고요. 네. 행복합니다. 네, 자주 좀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정책 공약 비평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불과 23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각 당의 공약 이거 사실은 알고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를 갖고 오셨습니까? 일단 오늘 저희 첫 시간은요. 각 정당들이 주요 화두로 내놓은 저출생 공약을 가져왔습니다. 아, 저출생 공약이요? 예.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우리 합계 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시죠? 그 0.7 몇 되지 않았나? 거의 비슷해요. 예. 0.65명. 65인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2023년 전체로 보면은 0.72 정도예요. 네. 이게 한 여성이 15세부터 49세까지 낳을 걸로 예상이 되는 그 평균 출생아 수가 0.72명이라는 거거든요. 한 해에. 그러니까 0.7명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이 한 명도 뭐 안 낳는다는 맞습니다.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보다도 이 출산율이 낮다. 갑작스럽게 인구가 뭐 네. 확 줄어버리는 인구 절벽이 곧 다가온다. 이런 지적들 되게 많고 우려가 되게 많고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총선 공약 1번, 2번으로 저출생 공약을 내놨군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오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굉장히 무슨 뭐 새로운 모델을 하나 소개한 것 같아요. 네. 무슨 모델입니까? 헝가리 모델이라고요. 헝가리 모델? 네, 맞습니다. 하고만 한다는 나라 중에 왜 헝가리입니까? 예, 헝가리. 왜 헝가리냐? 헝가리 네. 모델이요. 40세 이하 뭐 대충 이런 정책입니다. 40세 이하 부부가 있어요. 아이를 낳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럼 정부가 먼저 약 4천만 원 정도를 대출해 줍니다. 아, 아이를 낳겠다고 말하면 돈을 맞습니다. 빌려준다. 네. 그런데 5년 내에 자녀가 한 명 낳잖아요. 네. 한 명 출산하면 이자를 면제해줘요. 이자를 4천만 원 중에 면제해줘요? 이자를. 원금만 갚아라.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예. 그렇죠. 두 명을 낳잖아요. 그러면 대출액의 3분의 1을 탕감해 줍니다. 아이고 그래요. 그리고 3명을 낳으면 전액을 다 탕감해줘요. 아, 전액 탕감. 그렇죠. 3명 낳기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네. 헝가리가 이 제도를 2019년에 들여왔어요. 여성 1인당 평균 출생아 수가 기존에는 1.49명이었거든요. 근데 이 제도 이후에 지난해 기준으로 1.5명 정도로 좀 늘어났습니다. 소폭 늘었어요. 실제로 늘긴 늘었군요. 예. 그런데 이제 오늘 나경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또 했는데 그 헝가리 모델을 언급을 했는데 사실 원래 나경원 의원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법무처 기관이죠. 원래 부위원장 했잖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고민을 계속 했어요. 잘 알고 있어. 근데 1년 전에 똑같은 얘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기억납니다. 맞습니다. 그게. 근데 그때 대통령실이 뭐라고 그랬냐면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차이가 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전면 부인을 했거든요. 전면으로 반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시죠? 그때 나 의원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에서 내려오고요. 당대표 선거에도 불출마를 했어요. 원래 나가려고 해도 못 나갔죠.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또 달라졌잖아요. 지금은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죠. 그리고 또 서울 동작을 후보로 출마했고요. 네. 그러면서 또 소신 발언을 또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똑같은 정책이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그때도 정부 입장에 그랬을 것 같은데 이거 헝가리 모델 하는 건 좋은데 돈 빌려주고 이자도 탕감해주고 더 나면은 맞습니다. 원금도 빼주면 맞습니다.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한 얘기예요? 가장 큰 우려기도 해요. 네. 근데 지금 당장 비슷한 공약이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어요. 아, 이거 헝가리 모델과 비슷한 게 맞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거는? 이게 지금 출생 기본소득이라고 해요. 출생 기본소득. 그러니까 아시죠? 기본소득. 네. 이름 붙인 것만 봐도 그렇죠. 얼마나 공짜로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예. 그리고 이제 얼마나 대표가 신경을 쓰는지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이 내용이 뭐냐? 민주당의 출생 기본소득은요, 모든 신혼부부한테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 준다는 겁니다. 1억 원을. 네. 그럼 자녀가 이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1억 원 대출이 무이자 대출로 전환이 돼요. 네. 태어나면 네. 비슷한 구조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네. 둘째 태어나면 원금의 깎아주겠지, 절반, 뭐. 그렇죠. 예, 예. 반만이 되고요. 네. 이제 5천만 원만 갚으면 돼요. 셋째가 태어나면 무이자에다가 원금 전액이 탕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충 1억 원을 뭐 연 3% 저리로 해서 10년 동안 만기로 해서 빌리면은 대충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하면 월 막 9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초기에. 근데 이제 애 셋만 나오면 월 90만 원 부담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산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 네네. 문제. 일단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설명을 좀 더 하면은요. 이 더불어민주당의 저출생 공약을 다 합치면 재정이 연간 최소 10조 원에서 최대 23조 원. 뭐 이거 말고도 되게 많거든요. 다 합치면. 근데 현재 예산이 한 600조 원이니까 한 5% 정도가 채 안 되는 규모예요, 이게. 근데 이게 매년 정부의 총 수입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증가분에서 일부를 또 일부로 충당을 하면 된다. 그리고 정부 재정 지출 구조를 좀 바꾸면, 좀 조정을 하면 요 비용은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다라는 다른 게 데 쓸 거 여기다 쓰면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고요. 물론 뭐 포퓰리즘 공약이나 선심성 공약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게 근데 헝가리에서 출산율이 아까 제가 1.4에서 1.5로 좀 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늘어난 게 정말 이 정책 때문이냐? 이건 또 좀 톱어봐야 돼요. 잘 인과관계 봐야 돼요. 불분명하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헝가리가 이주민들이 계속 오고 있으니까 난민을 좀 배제하고 혈통주의를 강조하면서 지금 뭐 공격적으로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거든요. 네네. 엄청 내나요. 이 정책들이 함께 얽히고 뭐 작용하면서 이 출산율이 좀 늘어난 건데 과연 여기에서 탕감 정책만 쫙 발라내서 이 출산율 확대에 유의미한 작용을 했냐 이렇게 보기에는 네. 좀 의문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정책 말고 또 어떤 정책이 저출생 정책으로 지금 각 당이 공약하고 있는 거죠? 네, 저출생 문제가 일단 부동산 문제하고 또 굉장히 엮여 있어요. 예, 그래서 자녀가 이런 정책도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한테 정부가 분양 전환이 되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임대주택을 주고 나중에 분양을 후분양 해주겠다는 맞습니다. 거구나. 네. 이게 공공성을 좀 강화한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죠. 2자녀 가구다 그러면 24평 공공임대주택에서 월세를 내고 살다가 몇 년 뒤에 분양으로 전환을 해서 내 집을 마련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네. 그럼 3자녀다 그러면 33평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을 또 제공하는 평수가 거고요. 커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정부가 민간 분양 활성화, 뭐 재개발 등 주택 지금 민주당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현 정부가 지금은 민간 분양 활성화 그리고 재개발 같은 주택 공급 정책을 좀 내놓고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공공 임대주택 확충에는 좀 미진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공공 임대 아파트를 늘리는 방식을 주장을 하면서 동시에 이거 같이 엮어서 하자. 그렇죠. 저출생 대책과 같이 연계해서 내놓는 거죠. 근데 앵커님 그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중에 공공임대 많이 보셨어요? 지나면 잘 못 봤죠, 사실. 많이 없죠. 예. 특히 공공임대주택이라고 그래서 20평대, 뭐 31평대 되는 아파트 없어요, 더더욱. 서울에는 정말 없고요. 수도권에도 거의 없습니다. 제가 서울 외곽에 20평대 후반, 30평대 초반 아파트 찾아보려고 계속 노력을 해도 안 보이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반면에 중소도시나 농촌 같은 곳에서는 이런 공공임대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 뭐냐? 수도권에 젊은 부부들이 가고 싶어하는 수도권에 이 공공임대주택을 얼마나 늘리느냐 이게 지금 이 공약의 성패를 좌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네. 또 민주당에서 또 재미있는 공약도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네. 이게 뭐가 있나 보니까 하나 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 자립펀드라는 공약이에요. 우리 아이 자립펀드. 네. 그럼 또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아이가 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0세부터 만 18세까지 정부가 10만 원씩 매월 매월. 아이의 그 펀드 계좌 입금을 해주는 거죠. 사실- 따박따박. 사실 현금 보조네. 그러니까 네. 그렇죠. 예.
똑같은 금액을 또 부모가 또 입금할 수 있도록 네. 해줘요. 그러면 이제 매월 20만 원씩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면 대략 아이가 성인이 되는 18년, 19년 후에는 네. 대략 한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원금이. 네, 원금이. 그럼 정부가 한 절반 정도 보조를 해주는 거고요. 그럼 이 펀드가 그동안에 주식에도 넣고 뭐 채권도 넣고 그렇게 운용을 해서 이 자녀가 성인이 되면은 그걸 학자금이나 뭐 주택자금 마련 뭐 이런 걸로 이제 그 운영 인출할 주체는 수 누구예요, 있게 그러면? 해주는 거죠. 뭐 여기를 뭐 지금 펀드를 운영하는 곳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뭐 거기까지 위탁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예, 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 우리 아이 자립 펀드 요 비슷한 공약이 좀 재밌는 게 좀 개혁신당에도 있어요. 개혁신당에도 네. 그건 무슨 이름입니까? 개혁신당은 또 이름이 우리 아이 공모주 우선 배정 펀드입니다. 네. 이게 다 뭐 펀드네. 공모주 또 요즘 핫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업이 상장을 앞두고 공모주 청약으로 이제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 금액이 모이면 이게 투자자들한테 해당 주식을 나눠주는 거. 이게 이제 공모주잖아요. 근데 대박 나는 공모주가 또 많단 말이죠. 기대 수익이 큰 주식에 돈 넣자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정말 우리 진행자 너무 정리 잘하시고요. 네. 저도 이래야 되는데. 여튼 개혁신당은요. 아이 이름으로 이 펀드를 개설을 하면 네. 이 펀드의 공모주 물량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뭐 민주당처럼 정부 돈을 넣어주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럼 이제 중위소득 대상이 누구냐?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서 태어난 신생아. 중위소득 이하 가구. 그렇죠. 우리 중위소득 또 한동훈 위원장 때 유명해졌잖아요. 그렇죠. 그 세비 받을 때 네. 중위소득 기준을 받자. 맞습니다. 한거 아닙니까? 근데 대충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위소득이라는 게 이제 그 소득 기준으로 일일로 쫙 나서면 네. 딱 절반이 되는. 4천에서 5천만 원 그렇죠. 되는 거 아닙니까? 예. 3인 가구 같은 경우는 월 수입 한 450만 원 정도, 470만 정도. 원. 예. 네. 4인 가족 한 57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제 이게 이 신생아들한테 월 최대 20만 원씩 납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태어난 중위소득 이하 신생아들 기준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얘들이 다 가입해버리면 펀드 규모가 한 연 2,700억 원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한 해 공모주들의 한 해 그 총 모금 공모 금액이 한 3조 8천억 원. 그러니까 뭐 우선 배정을 해도 한 7% 수준이니까 우선 배정을 해도 그 물량에 큰 부담이 되진 않는다. 이게 지금 그 개혁신당의 6 내지 7% 정도 주장이죠. 되겠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개혁신당은 여기에 더해서 22대 국회 되면 이제 우리가 펀드 수익금에 대한 세금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 면제해주는 면제해주겠다. 네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갖고 이제 미래 세대들이 20세가 되면 한 1억 원이 넘는 금융자산을 가질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또 알겠습니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본 얘기 듣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뭐 저출생 정책이 많은데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각 당은 어떤 정책을 내놓고 있죠? 지금 컨트롤 타워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 특히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국민의힘은 지금 주요 공약으로 여러 부처에 흩어진 이런 정책들, 특히 저출생 정책들을 통합해서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겠다. 부총리급의 인구부. 네, 이런 공약을 네. 지금 내놨어요. 근데 사실 민주당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름만 좀 달랐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인구 예. 위기 대응부 이걸 인기 위기 신설하겠다고 대응부. 하고요. 예. 조국 혁신당도 지금 저출생 대응부처 신설을 검토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놓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국민의힘의 이 인구부와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 혁신당이 말하는 인구 대책 부처는 좀 다릅니다. 일단 제가 뭐 기억이 맞다면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만들려는 맞습니다. 거 아닙니까? 지금 바로 그겁니다. 네. 국민의힘이 말하는 거는 인구부 신설은 결국 여성가정부 폐지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되게 커요. 여가부 폐지가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 지금 공약이잖아요. 공약화돼서 맞습니다. 시행이 되고 있죠, 거의. 네. 네. 근데 지금 다들 아시잖아요.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여성 노동 이슈도 있을 거고요. 성평등 이슈도 있을 거고 젠더 이슈 많습니다. 근데 여가부가 폐지되고 인구부가 만들어지면 이런 성평등, 특히 여성 노동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소홀하게 다뤄질 네네. 여지가 좀 있고요. 그럼 여성 정책 지금 일각에서는 여성 정책이 인구 정책의 도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저출생 정책을 과연 인구부라는 곳에서 내놓을 수 있겠냐 이런 지적들이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등등 야당에서 얘기하는 건 장관급 직제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거기까지 제가 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좀 알아보긴 해야 네네네. 되겠는데 좀 일단 확실하게 네네. 뭐 부총리급이라고 표명한 곳은 일단은 국민의힘 정도고요. 왜냐하면 부총리급으로 직제를 격상을 하니까 네. 장관급 업무도 또 이제 통할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그렇겠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그런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네. 녹색정의당은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뭐 녹색정의 근데 너무 제가 저희 국민의힘 공약을 너무 작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더 네네. 민주당도 좀 많이 말했으니까 네네. 국민의힘 정책도 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육아휴직 출산휴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 공약인데
저출생의 여러 이유가 있지만 특히 출산하고 육아가 여성들한테 집중이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산과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 여성들이 또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여성들은 내 커리어를 희생할 바에는 차라리 출산이나 결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그렇죠, 계시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뭐라고 말하냐? 일단 배우자 예컨대 남편들의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을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옵니다. 근데 마침 또 국민의힘도 그렇고요,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녹색정의당도 이런 지적을 반영한 배우자 육아휴직 확대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화 같은 것들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왜 국민의힘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냐? 국민의힘 내용이 좀 더 구체적입니다. 이번에 10대 공약이 나온 것 중에서 오히려 육아휴직 문제가 사실은 지금 이미 당면한 굉장히 현실적인 측면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여당이다 보니까 또 이런 측면이 또 있는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그 국민의힘의 그 육아휴직 출산휴가 공약들을 좀 말씀드리면은요. 일단 남성들 육아휴직하게 되면 동료들이 이제 얘기는 하지 않아도 일단 눈치가 좀 보이잖아요. 야, 나 육아휴직 가야 되는데 쟤네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설명할 것들이 그렇죠. 생각 많이 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금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업무를 떠안게 되는 동료들한테도 육아 동료 수당을 주는 걸 좀 활성화하겠다. 이런 추가로 가산적인 업무에 따른 네. 급여를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예. 이게 원래는 일본 기업들이 육아 응원 수당이라고 동료가 육아휴직을 네. 쓰면은 부서 인원에 따라서 돈을 주는 이런 정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요거를 도입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동료들이 수당을 받게 되면 제가 육아휴직을 떠나도 좀 미안함이라든지 부담은 덜 수 있겠죠. 네네. 하지만 뭐 인력 채용이나 뭐 업무 줄이는 게 아니면 여전히 동료들의 부담은 또 늘어날 거고요. 네. 근데 제가 또 혹시 육아휴직은 혹시 써보셨나요? 아니 저는 못 써봤습니다. 우리 기자님 쓰셨나요? 저는 육아휴직을 재작년에 달랑 3개월 네네. 쓴 적이 있는데요. 이제 육아휴직이 쓸 수는 있어도 사실 수당이 되게 적어서 이게 문제란 지적이 있거든요. 지금 1인당 최대한 월 150만 원 정도가 육아 수당으로 나옵니다. 그게 상한으로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육아휴직 수당으로 나오는데 이게 실제 그 육아휴직 중에 나오는 게 아니라 육아휴직 중에 전액이 다 나온 게 아니라 월 120만 원 전후로 해서 나와요. 먼저. 나중에 사후 보전을 해주죠. 맞습니다. 그게 사후지급금이라고 네, 해서 네. 나중에 일부는 나중에 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당 150만 원을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일부는 또 사후에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쓴 사람들한테는 정말 부담인 거죠. 그래서 저도 달랑 3개월 썼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마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정당에도 다 이런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을 지금 월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인상을 시키자. 그 상한선을. 네, 그리고 사후지급금 지금 돈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그 복직해서 주는데 이것도 없애버리자. 아예 폐지해버리자. 아예 처음부터 다 줘버리자. 이렇게 지금 공약을 세웠습니다. 또 여성들이 출산하면 배우자들은 출산휴가 잘 못 받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배우자 출산휴가, 그러니까 아빠 휴가를 1개월간 유급으로 의무화하자 이런 공약도 있고요.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도 부모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그리고 급여를 확대하는 그런 공약 다 네. 같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를 하면 모든 여야 정당을 다 막론하고 모든 정당이 맞습니다. 저출생 공약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 육아휴직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의 공약들을 많이 발굴해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죠? 이게 네. 제가 지금 그 선관위의 각 당들이 제출한 그 10대 공약들 위주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들 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의 배우자까지 확대 적용하는 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조금 약간 여긴 약간 독특하다라고 하는 것. 네, 어디입니까? 조금 좀 개혁신당인데요. 개혁신당. 당원 아니죠? 아닙니다. 너무 지금 개혁신당 얘기 많이 나오는데. 개혁신당 얘기 얼마나 했다고요? 3번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네, 아닙니다. 저는 네. 아닙니다. 그 개혁신당이 10대 공약을 좀 봤어요. 근데 다른 데는 그 선관위에 제출된 것들, 다른 데는 이제 배우자 쪽, 남성 육아휴직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 개혁신당의 그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다들 보실 수 있어요. 그걸 보면은 이 배우자 쪽보다는 주로 출산 여성 쪽에 더 집중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공약 내용 중에 이제 전 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라고 이제 네. 공약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배우자 출산휴가나 뭐 육아휴직 이쪽을 확대하자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일하는 모든 출산 여성들한테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월 한 최대 210만 원의 출산휴가를 지급한다라는 게 내용인데 이게 뭐가 좀 특이하냐? 일단 여성한테 포커스를 맞춘 것도 그렇지만 이게 보면은 그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만 지금 해당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전체 여성 출산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파트타임 같이 근로계약 형태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이걸 다 확대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뭐 이것도 당연히 이제 문제는 재원을 그럼 어떻게 그렇겠죠. 마련할 거냐. 네. 지금이야 고용보험 같은 데서 기금 같은 것에서 마련을 하지만 그럼 이제 고용보험 해당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개혁신당은 세출 구조 조정, 고용보험 기금을 확충하는 그런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 보겠다 이런 주장들을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좀 네. 그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게 그 캡을 150에서 상한을 210으로 올리자는 얘기인데 40% 네. 올리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왜 60만 원 넣는지 약간 그 통일적 개혁신당도 아, 그렇고 네네. 국민의힘도 아까 보면 210만 원까지 올리자는 거잖아요. 예, 지금. 예, 예. 그 기준선이 어떻게 나왔는지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저기 출산휴가 가는 여성들한테 최대 2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네. 예, 모든 기관에 다 210만 원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또 일부는 또 기업이 부담하는 것도 있지만 네, 지금 그래서 요것도 이제 확대된 정책들도 다 210만 원 정도에 맞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런 얘기군요. 아 지금 벌써 이렇게 알차게 하다 보니까 그 독자들 질문이 있습니다. 네. 더 파격적인 공약은 없나요? 그 정도로는 아직 좀 부족해 보인다. 네, 파격적인 공약. 네. 뭐 어디 없어요? 글쎄 국민혁명당 저도 이런 데 지금 뭐 없어요? 저? 파격적인 공약을 지금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네. 글쎄요. 우리 뭐 허경영 후보 거 준비 안 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파격적일 것 같은데. 허경 후보, 네. 사실 허경 후보가 이제 출산하게 되면 돈 얼마씩 주겠다 이런 정책들. 네, 이거 뭐 현금으로 준다고 하시니까 바로. 지금 뭐 많은 네. 지금 옛날엔 다들 뭐 이게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네. 치부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다들 이렇게 현금 지원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보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네. 녹색정의당도 좀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아까 또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녹색정의당 일단 녹색정의당이니까 기호 공약이 일단 1번입니다. 네. 2번이 이제 저출생 대책 공약이에요. 네. 이제 저출생 대책 공약으로 돌봄이나 교육, 주택 정책 등을 이게는 민간에 맡기는 게 아니라 주로 공공에서 일정 부분을 담당하도록 하는 게 네. 정책의 핵심입니다. 이제 주요 정당 중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 잘 보시면은 혼인제도 내에 들어와 있는 가구들 외에도 동거 가구까지도 포괄하는 그런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어요. 일단 10년 플러스 10년 정책. 뭔지 아시겠습니까? 10 플러스 10이요? 네. 뭐가 뭐가 10일까요? 네. 네. 앞에 10은요. 혼인 및 동거 이후에 10년 되는 가구들. 이 사람들한테는 입주 1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하고 주거지원비 월 6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 혼인 및 동거 이후 10년 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자녀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만 10세가 될 때까지 이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지원비가 이어집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10년 플러스 10년 정책이고요. 또 이거 별개로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 그러니까 뭐 줄짝 내세웠을 때 중간에서 조금 앞쪽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중에서 3자녀 가구가 있으면은 이 사람들한테는 무상 매입을 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이런 네. 공약을 또 내놨고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주택의 수도권이 얼마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제 그 녹색정의당은 신도시 재건축할 때 공공주택 의무적으로 그렇죠. 비율을 한 20%로 의무화를 하고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만 적용하도록 이렇게 의무화하는 그런 공공주택 확대 정책도 같이 내놨습니다. 근데 또 이제 어린 자녀를 둔 분들, 저도 그렇지만 어린이집 보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또 어린이집 끝나고 아이가 이제 유치원에 갈 때가 되면 유치원이 대부분 사립 유치원이에요. 그래서 교육비가 또 엄청 듭니다. 그래서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는 영유아 학교, 국공립 유치원 이런 것들도 네. 확충하겠다는 공약도 나오고요. 특히 또 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사립 유치원이 많으니까 사립 유치원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지금 공약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이제 좀 솔깃한 거 없냐라고 하셨는데 글쎄 이게 지금 이걸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녹색정의당 저기 당원 아닙니다. 네. 네. 녹색정의당 공약 중에 주 4일제가 있어요. 네, 주 4일제가 녹색당 외에도 지금 녹색정의당 외에도 하나 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제 주요 정당은 예. 근데 지금 주 4일제가 가능하냐?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하긴 한데 이게 지금 이게 가능하냐는 또 다른 문제긴 하지만 정치 비상구도 주 5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정치 주 5일 하시지만 네. 주말에도 일하시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요. 예. 네. 이게 노동 시간을 좀 줄이고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하도록 해야 저출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지금 주 4일제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고요. 야, 이게 좀 또 하나가
녹색정의당이 자꾸 녹색정의당 제가 강조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 그 서울대 10개 만들기. 네, 지방 강소대학 육성 뭐 이런 것 이렇게 이제 대학 상향 평준화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 좋은 대학에 보내고자 어릴 때부터 많은 돈 쓰는 이런 문제가 지금 저출생 문제와 연결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요건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하고요. 맞습니다. 이건 또 다음에 노동 문제라든지 알겠습니다. 뭐 교육 공약 분석할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정치비상구 2부는 총선 공약 첫 시간으로 저출생 공약, 각 당의 공약을 살펴봤는데요. 정말로 이렇게 이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이제 우리 이 기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라는 문제 굉장히 큰 숙제인 것 같고요. 지금도 이미 사실은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은 맞지만 실행이 안 되는 것은 그 돈 문제가 가장 크겠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성을 검증해보는 시간도 갖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그 첫 시간으로 가졌던 정책 공약 검증 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저 구교영의 정치비상구는 내일 오후 4시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팟빵 청취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